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3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팬데믹 대폭락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선방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엠브라이브 이 G스코어라는 이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술적 바닥 접근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와이즈 CEO가 비트코인은 어려울 때 강했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스타벅스 앱 결제 옵션에 이 벡트 캐시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도 흥미로운 부분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장에도 장기 보유자들은 동요가 없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 지금 스타트업 투자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 장벽을 낮추나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두 직원이 회사 컴퓨터 200대로 모네르를 채굴해서 발각이 되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지금 지수가 지금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지금 수준으로 전격적으로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대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2.93%, 그리고 S&P 500은 11.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32% 각각 폭락을 했습니다. 이 폭락 사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자리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느냐, 증시랑 왜 똑같이 가지 않느냐에 대한 분석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드는 게 첫 번째 지금 그겁니다. 비트맥스인데요. 이 블록체인 마켓 분석 업체인 롱해시가 이날 분석 기사를 통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다운이 비트코인의 추가 급락을 막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롱해시는 12일 비트코인 하락 시점에서 이 비트맥스가 이 10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천 달러 선이 무너질 때 비트맥스에는 거의 매수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 로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4,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 포지션은 1,800만 달러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래 엔진에는 2억 달러 규모의 매도 주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비트맥스가 다운되면서 거래가 멈췄고 이 영향으로 다른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맥스의 다운이 결국에는 이 서킷 브레이커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전대미문의 낙폭을 기록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비트맥스의 다운이 이 비트코인의 추락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맥스의 다운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매도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시장의 거래는 실제적으로 이 마진 거래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더 키우는 요인들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런 투기적인 성향과 욕망 그리고 이 큰 자금력을 가진 세력들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가 있고 낙폭을 과대하게 키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이 가격 변동폭은 실제 증시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이제 기관, 정부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히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다행히도 이번에 비트맥스가 다운이 돼서 하락폭을 조금 더 줄였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변동성은 계속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비트맥스가 계속 다운되어 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바라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시보다는 그나마 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선방했다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필립 스위프트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매입 비용 기준으로 산출된 이 실현 총액 아래로 내려갔음을 보여주는 차트를 게재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드물었으며 비트코인을 축적하기에 매력적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MVRV 이 G스코어라는 그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매입 비용 기준으로 산출된 이 실현 총액을 이제 나눈 겁니다. 이제 서로 빼고 뭐 이렇게 나눠서 이 지수를 이제 만드는 건데 이 기준선이 요 선인 것 같아요. 요 선. 근데 이 선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닥권이었고 실제 이 선 위쪽에 있을 때에는 이제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현재 이 약세장이었을 때에는 항상 이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을 때 요 기준으로 이 푸른색 요 안선에 들어왔을 때가 이제 저점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부분 이제 저점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다 내려와 있을 때 요 포지셔닝을 이제 취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지표상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과거에 여기를 이제 내려왔다고 쳐도 바로 회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고 2015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이 안에서 횡보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이게 바로 반등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 CEO가 지금 한마디를 또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의 CEO 전 페이스북 제프 메이저 헌터 호슬리가 미국 증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이날 12%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100년간 이 같은 적은 딱 2번 있었다. 한 번은 1929년 대공황 사태였을 때고요. 그리고 한 번은
1987년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역사적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은 매번 강세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을 유지하는 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비트코인도 지금도 조정이 나오긴 했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때 조금 안 떨어지는 것뿐이지, 비트코인도 뭐 떨어지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준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하는 부분들은 10년 동안 몇 번의 회복세는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세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지금 가격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1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가격이 다행스럽게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계속 가격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증시가 그렇게 폭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염려나 아니면 그 불안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위쪽으로 돌릴지 아래쪽으로 돌릴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현재는 6,000달러 선을 다시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가격의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4,40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다시 단계적인 약세 흐름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블렛의 지금 비트코인의 분석 전망인데요. 크립토블렛은 이제 삼각 수렴 형태의 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삼각 수렴 형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 4,200달러 선 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구간이 이제 중요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형태에서 삼각으로 수렴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반감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 그래도 그 회복세가 이제 아주 큰 정도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이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가격을 좀 중장기적으로 삼각수렴하는 형태,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가는 형태는 2021년 정도나 돼야지만 그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주 이동평균선의 이 지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웨슬라드의 분석인데요.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이 Descending Broadening Wedge 형태가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형태의 패턴, 확장되는 패턴인데요. 지금 그 아래의 지지선으로 이 강력한 지지선이 3,842달러 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라인 안쪽에 들어오는 부분은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뭐 7,000, 9,000, 14,000 그리고 뭐 3만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가 지금 스타벅스 앱 결제 옵션에 벡트 캐시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활용의 첫걸음을 떼었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스타벅스 앱에 이 벡트의 그 디지털 캐시가 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베타 앱에 이 벡트 캐시를 추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벡트 캐시라는 게 추가가 됐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긴 합니다.
벡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이 시리즈 B 투자를 통해서 3억 달러, 약 3,720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모기업 IC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사나 M12, 페이유, 보스턴 컨설팅 그룹, 골드핀치 파트너스, CMT 디지털, 판테라 캐피털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벡트 CEO 이 마이크 블랜디나는 이번 시리즈 B 투자와 이 최근 브리지2 솔루션 인수를 통해서 35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10대 금융기관 중 7곳에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최대 항공사 2곳을 포함한 4,500개 이상의 로열티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브릿지2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결제 옵션들이 좀 이제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벡트는 또 올해 선보일 벡트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올해 여름에 개인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상점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트는 기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넘어 폭넓은 관점에서 디지털 자산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암호화폐를 포함해 가맹점 정리 포인트, 게임 내 자산, 그리고 항공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모바일 앱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부분이 이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앱 베타 버전의 결제 옵션에 벡트 캐시를 추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벡트 캐시는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벡트 회장 아담 화이트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스타벅스 앱을 열어 우리의 첫 디지털 자산 통합을 확인하고 벡트를 선택해 초기 접근 프로그램에 등록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벡트는 지난달 열린 2019년 4분기에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해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소비자 채택을 강조한 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벡트는 로열티 솔루션 제공업체인 브릿지2 솔루션을 인수하고 로열티 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확대하는 모바일 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IC CEO 제프리 스프레처는 이 소비자가 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다음 과제라고 하면서 수익 매출보다 소비자 채택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대형 소비자 브랜드와 매장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벡트의 모기업인 이 ICE,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ICE의 CEO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앱으로서 이 채택을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수익이 지금 나지 않더라도 이 매장들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용하거나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커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프랜차이즈 일반 상점들 모든 곳에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쉽게 사용되는 그 날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 아담 화이트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이제 베타 버전의 스타벅스 앱의 베타 버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 벡트 캐시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죠. 페이팔 뭐 다른 이런 이제 카드 결제 같은 게 있고 애플페이도 여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벡트 캐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장에도 장기 보유자들이 동요가 없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3,600달러까지 폭락할 당시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기 보유자들이었다라고 크립토 포테이토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최악의 폭락 장세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치로 보자면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팔려나간 비트코인의 수는 약 27만 7천 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1년 이상 거래가 없었던 비트코인은 4,131개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매도가 27만 7천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1년 이상을 보유한 계좌에서 나간 건 겨우 4,131개. 그만큼 비율이 1만 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다라는 거고, 이 장기 보유자들의 이 폭락장에서도 계속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SEC에서 스타트업 투자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증권형 토큰 공개 장벽이 낮춰지는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미국 기업들이 가진 규제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초기 스타트업 관련 투자 규정을 개정하는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기관은 해당 개정안이 자본 형성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간소화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규정 A 플러스는 5천만 달러에서 이제 7,500만 달러로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규정 CF라는 것은 이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발행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정 A 플러스는 이 SEC에서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A를 이 잡스퍼 채택을 통해 확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금 발행 한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자금들을 그 스타트업들이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정 CF는 잡스법 내 크라우드 펀드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폴 헤스팅 로펌의 법률자면 디나 앨리스 로킨드는 이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STO 진행을 더 수월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핀테크 연구소 랩 CFTC 소장을 지낸 다니엘 고피는 규정 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토큰 기반 증권 공개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검법 이번에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에 1년 뒤인 2021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이제 신고된 업체들만이 이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합법적인 거래로 이제 등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직원이 회사 컴퓨터 200대로 모네로 채굴을 하면서 발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 소속 직원이 회사 컴퓨터 200여 대로 암호화폐 모네로를 불법 채굴했다고 합니다. 채굴액은 지금 10만 위안, 약 1,773만 원의 정도를 채굴을 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업 컴퓨터를 도용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1만 1천 위안, 약 1,3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전력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굴을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